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 서명까지 이번 주 내에 이뤄지면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상원에서 찬성 50, 반대 49표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내일 3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연방 하원의 통과가 필요한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절차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빠른 시일 내 서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이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이 연방 상원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이 철회됐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액도 400달러가 아닌 300달러로 확정됐습니다. 현금 지급 기준 역시 강화됐습니다. 공화당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이면 현금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연소득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에게는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인 가구 기준 5,600달러, 5인 가구의 경우 7,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2019 또는 2020 세금 보고 중 마지막에 보고된 자료며 국세청은 전체 납세자의 85% 상당이 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금 1,400달러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IRS에 등록된 세금 환급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입법을 통해 거두는 첫 중대한 성과로 분석됩니다. 험난한 일정이 예고됐던 연방 상원 통과에 따라 현금 지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일부 주들의 방역 완화에 발맞춰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정치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다호 주의회 앞 큰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마스크를 벗어서 던져 넣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겠다며 주민들이 벌인 마스크 화형식입니다. 이 집회에는 아이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주의회 의사당 앞에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 100여 명의 시위대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마스크를 태웠습니다. 아이다호 주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아이다호 주 내 12개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감염자 확산이 둔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방역 완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철폐했고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 여러 주도 술집, 식당, 체육관 등에 적용된 집합 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신규 감염자가 여전히 많아 규제를 풀 경우 확진자가 늘어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도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Over 90% of the population is not yet vaccinated, and that is 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in the context of 60,000 new cases a day, that we protect thos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remain vulnerable.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큰 실수라며 모든 게 괜찮으니 다 잊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원시적 사고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접종 대상이 65세 미만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5일부터 16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들 가운데 기저질환자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이나 만성신장 또는 폐질환 등으로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
다운 증후군이나 발달 장애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보다 앞서 롱비치시는 이번 주부터 16세 이상 65세 미만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신 공급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31만 2천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고 밝혔는데 이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62%가량이 첫 번째 접종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교사 단체인 LA 교사 노조가 대면 수업 재개를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교사 노조는 지난 금요일 노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대면 수업 재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24,58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려 91%가 학교 복귀를 반대했습니다. 노조 측은 LA 카운티의 위험 등급이 퍼플에서 레드로 내려오고 모든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각 학교들이 완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교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주정부의 대면 수업 재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정부가 백신 접종 대상에 교사들을 포함했고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교사들이 접종받을 수 있는 2만 5천 회분의 백신도 이미 배정된 상태입니다. 또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교사 전용 백신 접종 장소도 잉글우드에 설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정부가 66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문을 여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교육당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학교 리오픈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면 수업 재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부분적으로라도 학교 문을 여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뉴욕주 식당의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이 75%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뉴욕 시내는 현재와 같이 정원의 35%로 제한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식당 실내 허용 인원을 다음 주 금요일인 19일부터 현행 정원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의회가 코모 주지사에 대한 비상 권한을 박탈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비상 조치입니다. 주의회는 비상 권한을 이용해 주지사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못하도록 했지만 식당 실내 허용 등 주지사가 이미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주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을 걸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비상 권한 박탈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뉴욕주 의회는 5일간 이번 조치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초, 중, 고 학생들이 올 가을부터 다시 전면 대면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초등학교는 작년 12월 7일부터, 중학교는 2월 25일부터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했지만 고등학교는 작년 11월 19일 학교 폐쇄 후 원격 수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시 뉴욕시장은 오는 9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전면 대면 수업은 주 5일 등교를 의미한다며 원칙적으로 혼합 수업을 종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단 자녀의 등교를 불편하게 느끼는 가정을 고려해 원격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주어집니다. 현재 1회 접종이 가능한 존슨앤존슨 백신 출시 이후 미 전역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하루 동안 13만 가까운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등 속도가 빠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민 16%가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200만 회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 하루 130만 회의 접종 비해서 53%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비율은 2.98%며 사망자는 59명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LAPD와 시 검찰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84세 태국계 남성이
산책 중 무차별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비롯해 지난달에는 LA 인근 로즈미드 지역에서도 5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아 손가락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한인타운을 걷고 있던 20대 한인 청년이 2명의 히스패닉계 남성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과 함께 무차별 구타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혐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측이 이를 방관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이 여성에게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LAPD then reached out to me to apologize for the lack of action, took my hate incident report, and retrained all of the patrol officers on how to address acts of hate. 상황이 이렇게 되자 LAPD 측은 앞으로 혐오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시 검찰 역시 인종차별에 대한 사건들을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ecause of the COVID pandemic, the Asi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now has been targeted once again, by the way, once again, for hate. I am here to tell you that I am fully committed to standing with you to ensure that those that act on hate will be held accountable. 팬데믹과 함께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통 혐오 범죄. 이번 일들을 계기로 혐오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을지 LAPD와 LAC 검찰은 지역 안전을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일광 절약 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오전 2시는 오전 3시로 1시간 앞당겨지며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밤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남가주 일대 비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0.5에서 1인치 강우량을 나타낼 전망이며 4,500피트 이상의 산간지대에는 6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갤런당 3달러 81센트,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3달러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2019년 연말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이 지난 1984년 이래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지난 2019년 대비 78.9%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백신 접종 확대로 차츰 한국 방문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입합니다. 이란 보건부는 올해 안에 한국산 백신 310만 회분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마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